여러분,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몸 안에 만들어진 환경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암을 이야기할 때 유전 때문이야, 운이 없어서 그래,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매일 반복되는 식탁의 힘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을 굶기는 음식, 다시 말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는 특별한 음식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줄어든 환경을 싫어하고 혈당이 안정된 몸을 싫어하며 면역세포가 깨어있는 몸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즉,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약이 아니라 암이 살아남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으며 오늘 장을 보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나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반응할 수 있고 세포는 생각보다 빠르게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 탑10 하나씩 이유와 함께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암이 싫어하는 음식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음식이 앞으로의 암 위험을 크게 좌우합니다. 암세포는 갑자기 생겨서 하루 만에 커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는 정상세포, 손상된 세포, 그리고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늘 공존합니다. 문제는 그 세포들이 자라느냐, 사라지느냐를 결정하는 환경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이 계속되는 몸입니다. 염증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지만 오랫동안 꺼지지 않으면 암세포의 비료가 됩니다. 둘째,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는 몸입니다. 설탕과 흰 밀가루가 많은 식사는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면역세포가 지쳐있는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은 자연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암을 감시해야 할 세포들이 잠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때려잡는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버티기 힘든 몸 상태를 만드는 음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들은 염증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면역세포를 다시 깨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특별한 치료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기본 환경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다음에 나오는 탑10 음식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왜 이 음식들이 암세포에게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탑10 본 강의 12.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흔한 채소이지만 의학 영양학적으로는 암 예방식품의 대표 주자로 꼽힙니다. 브로콜리가 암세포에게 불리한 이유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역할을 바꿉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몸 안의 해독 시스템과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이 자라기 전에 필요한 유해 물질을 미리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늦추고 정상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암에 걸렸을 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 기초 식재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아버리는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좋은 성분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끓는 물에 30초 이내 살짝 데치거나 찜기에 살짝 찌거나 잘게 썰어 볶되 과한 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줌 정도 일주일에 3에서 4번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브로콜리는 비싸지 않고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지만 암세포 입장에서는 꽤 불편한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이, 마늘. 마늘은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병을 막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다질 때 활성화됩니다. 즉, 통째로 익히는 것보다 손질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알리신이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성 염증을 낮춥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 훨씬 빠르게 자랍니다. 마늘은 이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면역세포를 깨웁니다. 특히 암세포를 감시하는 NK세포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을 세포자멸이라고 하는데 마늘 성분은 이 자연스러운 정리 과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암을 죽이는 음식이라기보다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마늘에도 중요한 섭취 요령이 있습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잘게 다지거나 으깬 뒤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조리하십시오. 이 시간이 있어야 알리신이 제대로 활성화됩니다. 또 한 가지, 속이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익혀서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쪽 많아야 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늘은 냄새는 강하지만 암세포에게는 그 냄새만큼이나 불편한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리, 강황.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통의학과 현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목받는 식재료입니다. 강황이 암세포에게 불리한 이유는 커큐민이라는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에서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 더 빨리 자라고 더 쉽게 퍼집니다. 강황은 바로 이 환경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커큐민이 암세포의 전이와 관련된 신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황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대로 먹으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강황을 드실 때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가능하면 후추와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 성분은 커큐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카레 요리, 올리브 오일에 강황 약간을 섞은 볶음, 된장국에 아주 소량 첨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약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으며 위가 약한 분들은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주 소량, 색이 살짝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황은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몸속 염증의 불씨를 낮추는 조용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위. 녹차. 녹차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신 음료지만 암 예방 관점에서 보면 습관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음식입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은 카테킨, 그 중에서도 EGCG라는 성분입니다. 이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혈관 생성 신호를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암세포는 혼자서는 커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릴 혈관을 만들고 영양분을 끌어와야 성장합니다. 녹차는 바로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게 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녹차가 세포 손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데 이 누적된 손상이 암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녹차는 이 환경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정리해 줍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녹차는 하루 2에서 3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말고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예민한 분들은 빈속에 녹차를 마시면 속 쓰림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녹차를 많이 마시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녹차 역시 과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소량을 매일 꾸준히입니다. 녹차는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몸 안의 환경을 조용히 바꾸는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위. 토마토. 토마토는 몸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왜 암세포에게 불리한지는 잘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며 특히 전립선, 위, 대장과 관련된 세포 손상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세포가 오랫동안 손상되고 그 손상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토마토는 바로 이 누적 손상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에서 흡수율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토마토는 예외에 가깝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는 살짝 익히거나 토마토 소스, 토마토 볶음처럼 조리해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토마토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고혈당 환경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시중의 가공 토마토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좋은 성분보다 해로운 요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설탕 없는 토마토, 재료가 단순한 제품, 토마토는 특별한 약효를 기대하기보다는 세포가 망가지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히 깔아주는 음식입니다.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위.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암 예방 관점에서는 아주 밀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입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오랫동안 조금씩 망가지다가 복구 능력을 잃을 때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는 바로 이 누적 손상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가 염증 반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염증이 많을수록 암세포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블루베리는 이 환경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분리하게 만듭니다. 과일이라서 당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에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섭취 요령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생과일이 없으면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드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블루베리를 잼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잼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몸에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막 같은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 양배추. 양배추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낮게 평가받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암 예방 관점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채소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양배추의 핵심 성분은
인돌 3, 카비놀과 글루코시놀레이트 계열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암 물질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암은 종종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 물질이나 몸 안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시작됩니다. 양배추는 이 정리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 장, 대장처럼 음식이 직접 닿는 기관에서는 양배추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배추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 염증 환경이 암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오래 삶으면 유효 성분이 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조리 시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접시 정도 일주일에 3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생양배추 대신 살짝 익혀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배추는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 안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기본 바탕입니다. 이제 상위 3위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위. 등푸른 생선 고등어, 정어리, 꽁치. 등푸른 생선은 암 예방뿐 아니라 노년 건강 전반의 핵심 식재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생선들이 암세포에게 불리한 가장 큰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암세포는 염증이 많은 환경에서 더 잘 자라고 더 쉽게 주변 조직으로 퍼집니다. 등푸른 생선은 이 환경을 정반대로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메가3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신호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즉, 암이 생기더라도 자라기 쉬운 환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염증, 만성 통증, 면역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 쉬운데 등푸른 생선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구이, 조림은 괜찮지만 튀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짜게 먹는 것입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오히려 염증 환경을 키울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값비싼 보양식이 아니라 몸속 불을 끄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 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버섯은 암 예방 식단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섯은 암세포를 직접 건드리기보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버섯의 핵심 성분은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면역세포, 특히 NK세포와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관여합니다. 암은 종종 면역의 감시를 피해 조용히 자라납니다. 버섯은 이 감시망을 다시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 반응은 자연스럽게 둔해지는데 버섯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면역 반응을 부담 없이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섯의 또 다른 장점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크다는 점입니다. 이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고혈당 환경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 요령도 간단합니다. 종류는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보다 여러 종류를 섞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볶거나 끓여도 되지만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십시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더 높아 국물 요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하루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에 한 접시 정도, 일주일에 3에서 4번이면 충분합니다. 버섯은 몸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면역을 깨워 암이 숨어있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1위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1위와 이후 마무리까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1위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정 암에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암이 자라기 어려운 몸 환경 전반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핵심은 지방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입니다. 이 폴리페놀은 만성 염증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줄이며 암과 관련된 염증 유전자 신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암은 지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지방과 염증을 좋아할 뿐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몸속 지방 환경을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 오일이 다른 좋은 음식들의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토의 라이코펜, 강황의 커큐민 같은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먹을 때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즉 올리브 오일은 혼자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들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중심축입니다. 섭취 요령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향이 살아있는 제품, 가열은 채소와 샐러드, 나물 무침, 토마토에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고급 제품을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히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약이 아니라 암이 머물기 어려운 땅을 만드는 기름입니다.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앞에서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는 특정 음식 하나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것은 몸의 상태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은 음식입니다. 단 음식, 달달한 간식, 달콤한 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증식 속도를 높입니다. 조금쯤은 괜찮겠지라는 반복이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국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혈당을 흔들고 염증 환경을 키웁니다. 셋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보존을 위해 처리된 고기는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특히 장과 위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탄 음식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태워 먹는 습관은 발암물질 노출을 직접적으로 늘립니다. 조금 탔다는 기준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평생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암을 걱정하는 시기라면 자주 습관처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나쁜 환경을 만드는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암은 영양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염증과 불균형 속에서 자라는 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루 식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실천 식단 예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먹으려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지 않은 하루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예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부담 없이 몸을 깨우는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녹차 한 잔, 블루베리 한 줌을 넣은 요거트. 이 조합은 밤사이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몸을 천천히 깨워줍니다. 점심은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몸을 지탱하는 식사가 좋습니다.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버섯을 살짝 볶은 반찬,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이 구성은 염증을 낮추고 면역을 지지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만감을 줍니다. 저녁은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먹은 음식이 다음날 몸 상태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토마토와 양배추 샐러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이 조합은
세포 회복을 돕고 몸을 조용히 정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번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징.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치료법도 기적 같은 비법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듯 건강도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루 한 번의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암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암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려 애쓰지 마십시오. 한 끼, 하나의 재료, 하나의 습관부터면 충분합니다. 병은 병원에서 관리하지만 몸의 환경은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두려움을 키우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